다음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에는 김건희 씨 관련 소식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목은요, 7시간 녹취, 또 김건희 리스크입니다. 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유튜브 채널 관계자의 7시간 분량 통화 내용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이거를 한 방송사에서 일요일 날 공개를 하겠다라고 네. 예고를 하면서 이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에 이 파일을 공개할 예정인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방송사를 상대로 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취한 이 유튜브 관계자도 이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요. 그리고 선관위에도 방송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은 내일 14일로 첫 신문 기일이 잡혔다고 해요. 그리고 일요일 방송이니까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저희가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딱 든 생각이 7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대체 그럼 무슨 사이이길래 7시간이나 통화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 밝힌 사실관계를 좀 보면요. 이 녹취를 딴 사람은 유튜브 채널 이른바 서울의 소리의 촬영 담당 A씨라고 합니다. 이 담당자가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씨와 7시간가량의 통화를 한 내용을 남긴 건데요. 네. 이 국민의힘 측 설명에 따르면은 애초 이 촬영 담당자는 이 김 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접근을 해서 통화를 10번에서 15번 정도 그리고 또 20차례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정확한 횟수는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 김 씨는 이게 인터뷰가 아닌 일종의 사적 대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관계자와 계속 통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은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녹취 내용 공개를 놓고 지금 계속 뭐랄까요? 공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니 대체 녹취에 뭐가 들었길래 이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 파일이 공개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모릅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전해드리면요. 일단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윤 후보의 장모이자 김 씨의 어머니죠. 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대택 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된 것에 대한 의견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그리고 사적인 내용이 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김 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견이 담긴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근데 이 얘기가 지금 통화를 녹음을 한 이 녹취 내용인 거잖아요. 네. 녹취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건데 이 통화를 녹음하는 거 그리고 이 녹취한 거를 또 공개하는 거 이거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도 좀 따져봐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가 의견도 좀 구해봤는데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부분은 이 녹취 자체가 불법이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면은 이 먼저 통화 녹음의 경우에는 제3자 간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라 이 본인이 직접 통화에 참여한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들어간 상대방과의 전화를 녹취하는 것은 도청이나 감청은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녹취한 거는 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녹취한 내용을 공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심지어 음성 공개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고 게다가 7시간을 모두 방송에서 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편집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시간을 다 풀로 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할 때는 더더욱 그런 인격권이나 이런 명예훼손 같은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네, 다 들으면은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편집으로 들으면 또 다른 그 의도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 이제 편집본을 트는 거면 더더욱 가처분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편집에는 어쩔 수 없이 의도가 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격권이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 듣고 오셨고요. 다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사례와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좀 비슷한 사례가 이재명 후보에게도 있긴 했습니다. 과거에 친형 부부와 통화 녹취가 언론에 공개되니까 이걸 법원에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법원이 받아들여서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녹취 파일 공개자인 이 후보 친형에 대해서도 배상 판결을 내린 기록이 있거든요. 네. 이런 선례도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가처분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일부 의견입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은 아직 이 통화 녹취 내용이 뭐 다 공개가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녹취 자체를 두고 일단 굉장히 좀 공격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를 원래 잘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박영선 전 장관이 먼저 나섰는데요. 어떤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이나 통화를 하냐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듣고 오시죠. 부인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제 보여지고 아예 나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쪽인 어떤 그런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다. 세상에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 김건희 씨가 대선 국면에서 끝까지 등판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고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야 윤 후보의 회복세가 좀 지지율 회복세가 드러나고 있는데 또다시 위기를 맞이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밀리기 시작하니 정치 공작에 나선 것이다. 강하게 여당을 비난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여론이 악화될 것이 딱 보이니까 바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슈를 터뜨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선거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통화하신 분이 그 김건희 여사하고 어떤 목적으로 통화했는지 또 그것을 어떤 형태로 녹음을 하게 돼서 상대방이 동의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뭐 확실한 내용을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다시 뭐 특정 언론사에다가 넘겨가지고 그걸 또 보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매우 기획적이고 공작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죠. 네, 이건 공작이다라는 김경단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셨고요. 이 앞서 유호정 기자가 발제를 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 관련 여론이 좀 악화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걸 타파하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 오늘 인터뷰한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건 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보복 몰카를 인터넷에 퍼뜨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국민의힘은 또다시 이 배우자 리스크에 좀 휩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의 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 이 별도의 이 또 조직을 뒀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생각은 없는 걸까요? 네, 기자들이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네. 민주당은 이 김혜경 씨에 대해서 이게 배우자 실까지 마련해서 실장을 네. 두고 있는데 혹시 국민의힘도 이런 생각이 있느냐라고 권영세 단선거대책본부장에게 던졌습니다. 일단 권 본부장은 배우자 전담 기구에 대해서는 아직은 만들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 앞서 선대위에서 이 배우자 전담 기구 논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 들었다라는 기자 질문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관여한 부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씨를 좀 선대위 차원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이런 리스크가 생길 때 선대본부의 책임분이 불거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윤석열 후보가 이 정치에 입문하는 이 초반부터 뭐 여권을 중심으로 더 크게 터져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하는 얘기가 배우자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면 배우자 리스크가 이 대선이 2달도 안 남았는데 소정섭 위원님, 배우자 리스크가 계속 하나하나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결국 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3월 9일 대선 날까지 계속 배우자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뭐 이 녹취 파일 부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관련된 뭐 이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매듭지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투표일까지 이 문제가 계속 좀 남아서 윤 후보로서는 좀 이 머리 아픈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사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가 궁금해요, 사실. 일단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후보의 부인인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른바 미디어 트레이닝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어떤 위기에 대한 위기 관리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이 김건희 씨가 뭐 기자들이랑 저렇게 막 작년 7월부터 12월이면 사실 뭐 오래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경고라고 할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체킹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선대본 차원에서 어쨌든 배우자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대응을 하고 또 김건희 씨도 투표일까지 한 번도 대중 앞에 지금처럼 안 나오고 이러기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제기된 의혹들도 있지만 지난번에 사과도 하고 했으니까 저는 적절한 시기에 활동을 나름 하면서 어차피 그것도 극복해 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면으로 부딪혀 가야지 그냥 김건희 씨는 뒤에 이게 숨겨놓고 윤석열 후보만으로 대선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간다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또 어쨌든 국민들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또 좋은 어떤 전략적인 선택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이 배우자에 대한 위기 관리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지금 주셨습니다.